자, 보십시다. 자, 세포막에서 요거는 알아두면 좋으니까 잘 들어놓도록 하세요. 세포막에서 이제 물질 교환을 할 건데, 여기에서 이때 일단 먼저 물질의 종류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. 물질의 종류. 책 펼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. 자, 물질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냐면, 일단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로 나뉘어지는데, 얘가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라고 얘기해요. 물에 녹는 거, 그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걸 지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. 지용성은 같은 말은 소수성이라는 말로도 바꿨을 수 있고, 그래서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로 나뉘게 되어지고,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여기서 이제 수용성이라는 건 이온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, 등호는 아니고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 이제 큰 입자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줄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은 입자 라는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물질의 종류는 크게 물에 녹는 거와 녹지 않는 거, 아니면 큰 입자, 작은 입자로 나뉘게 되는데, 여기를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갈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바로 세포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, 세포막은 또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. 두 종류. 아까 말했던 인지질, 이중층이라고 하는 아이와,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선 막단백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, 어떨 때는 막을 빼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단백질로 두 개로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림을 잠깐만 보게 되면, 세포막이야. 세포막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, 이렇게 콩나물 같이 생긴 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?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하고요.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뭐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막 단백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.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, 얘네들을 이어보면 돼. 물질의 종류와 세포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, 얘네들이 이렇게 물에 녹거나 이온성이거나 큰 입자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면, 바로 단백질, 여기를 통해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용성, 소수성이거나 작은 입자들은 어디?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두 종류가 있으니까 통로가 두 종류가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편해지실 것이고, 그런데 여기에서 요 단어가 좀 낯선 단어인데, 그 어떤 거가 있냐면 농도의 변화율, 농도 변화율이라는 말을 써볼게요. 얘가 어떤 수용성, 그 다음에 지용성이라고 했었을 때, 얘가 변화율이 더 세다라고 합니다. 어떤 말이냐, 말 뜻을 이해하면 돼. 얘가 물질이 출입을 해,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때마다 그 나가고 들어간 것들에서 농도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. 근데 이때 지용성의 출입은 농도가 변화가 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진 못해요. 하지만 수용성인 아이는 들락날락 할 때마다 농도의 변화율이 굉장히 큽니다. 일단은 얘가 큰 입자인데다가 수용성, 그래서 입자 변화율이 커요. 이런데,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게.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좋은데, 내가 배가 고파서 뭐 좀 주세요 했는데, 밥알을 5개 주고 10개 주고 15개 주고 20개 줘. 그러면 뭐 10개, 20개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건 맞지만, 밥알 10개, 20개 먹었다고 내가 배부르거나 공복감이 허해진 걸 없애거나 하진 못하지. 물론 들어오긴 했지만 변화가 안 돼. 하지만 이번에 내가 배고프다라고 해서 김밥 1줄, 김밥 2줄, 김밥 3줄 주면, 그만큼 한 줄을 먹었을 때 2줄 먹을 때 되게 포만감 느끼고 그러지 않니? 지금
적절하진 못하지만 이해는 좀 돼.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오면 밥알이 몇 개 들어왔다, 10개, 20개 들어왔다고 해서 농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. 하지만 얘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농도의 변화율이 커요.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볼게.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는 이제 물질이 되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출입에 따른 농도 변화라고 보는데, 자 여기서 요 아이 지용성인 경우에 드로 2가 되는 정도,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. 지용성은 이렇게 들어오는 족족이 받아주는 건 맞아. 왜?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농도의 변화가 크니까 아니야, 들어와 괜찮아 할 정도로. 왜? 변화가 크지 못하니까. 하지만 이 수용성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달라요.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래서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투가 되면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변화율이 큰 거야. 그리고 특정의 양이 되면 더 이상은 들어오는 걸, 왜? 더 들어왔다가 농도 변화가 굉장히 깨질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들어올 땐 좋은데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 김밥, 보통 김밥 한 줄에서 보통 남자들은 2줄 정도는 먹고 하지 않나? 그러다가 라면 옆에 있어 줘야 되잖아. 그러다 좀 허하다 싶으면 공깃밥 한번 말면 되고. 그 정도는 먹어야 되지. 뭐 하는 거야? 그렇다고 나는 분식점에서 단무지 주는 거 못지않게 김치도 주면 그 집은 되게 좋은 집 같아. 나 혼자 다 주잖아요. 다 주잖아요. 다 안 주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. 다 주는데 내가 얘기했겠니 또라이처럼? 자, 학생들 여기 보세요. 학생이 아파요. 다 주는 거 아니에요? 다 안 주니까 얘기했겠지. 주제를 벗어나 이 장수한 것 같은 새끼. 자, 요거 이름을 계속 붙여줍니다. 요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고요. 여기다 써줘야지. 요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, 누구? 수용성이나 큰 입자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.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에 즉 누구? 지용성이나 작은 입자들의 물질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 확산이라는 말을 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는 단순 확산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지요. 자, 요게 일단 물질 교환에서의 특징인 거야. 껐다가 다시 켜줄까?